수술한 초반에 감염이 생긴 거예요. 근데 자가늑연골이 감염이 됐다는 거는 솔직히 안녕하세요. 성형학개론 조기란 원장입니다. 제가 그동안 고순열이라든지 코성형 또는 일반적인 성형에 대해서 상식이라든지 아니면 심화된 내용까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요. 할 만한 주제가 또 점점 밀려왔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맑음이라는 구독자분의 질문입니다. 실리콘 거부 반응으로 자가 조직밖에 못 쓰는데 몇 년 전에 콧대 코끝을 자가늑으로 했다가 와핑이 오고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다시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했습니다. 근데 염증 반응이 생겨서 고름이 생기고 그래서 제거를 했다고 하시고요. 자가늑인데 왜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지 첫 번째 연골 뗐던 부위를 다시 열어서 뗐는데 그게 문제였나 싶기도 하고 코끝은 나름 괜찮아서 콧대만 한 달 후에 다시 자가늑으로 하기로 하셨다고 하는데 좀 걱정이 되셔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. 자, 우선은 실리콘 거부 반응이 있는 환자분이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실리콘은 못 쓴다고 알고 계시고 자가늑으로 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분이죠. 근데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실리콘을 안 넣겠다는 건 저는 매번 찬성을 해요. 어쨌거나 안 넣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. 하지만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이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매번 페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염증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체질이라는 건 맞아요. 더 엄밀히 얘기하면 코 안의 환경이 감염에 좀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죠.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. 하지만 실리콘을 한 번 넣었었는데 그 다음에 염증이 생겨서 뺐다고 해서 나는 체질적으로 실리콘이 안 맞아 라고 딱 결정을 내리는 거는 사실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.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분들 중에는 나 실리콘은 못 쓰니까 다른 걸 해주세요. 근데 그 분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은 자가늑이나 진피 같은 걸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이랑은 좀 동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사실 이런 경우라면 저는 실리콘을 넣는 걸 무조건 피해야만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상담할 때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문제는 와핑이 왔다. 자, 매번 말씀드리지만 와핑이 확인이 되는 시점은 처음 몇 개월이라기보다는 오히려 1년 후, 2년 후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수술을 했는데 몇 년 전에 했다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1년, 2년 이상 지난 후에 와핑에 의한 불만족 때문에 수술을 다시 하신 거죠. 근데 이 경우에는 두 번째 수술에서 자가늑으로 콧대를 했는데 수술한 초반에 감염이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약을 한 달을 먹어도 안 나와서 결국은 제거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주치 선생님께서 판단하신 게 맞으시겠지만 한 달까지 약을 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는 자가늑인데 왜 이렇게 염증이 생기냐. 이거는요, 환자분이 나는 체질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의사가 잘못했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 둘 다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요. 어쨌거나 지금 제거를 한 상태고 이제 한 달 있다가 다시 수술을 하기로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다시 자가늑으로 해준다는데 그 병원에서 다시 해도 되는지 고민이에요 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제가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. 그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남아 있으시다면 당연히 그 병원에서 하시는 게 좋지요. 근데 도저히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병원에서 하실지 안 하실지는 믿음이 남아 있는지에 비추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서두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. 감염의 원인을 제거하고 그 자리가 이제 가라앉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럼 염증이 생겼다 가라앉는 건 눈으로 봐도 알아요. 뭐 붓고 빨갛고 아픈 게 확실히 없어지면서 염증이 가라앉는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. 근데 한 달 사이에 그럼 염증이 싹 가라앉고 조직이 건강해졌냐라고 하면은 좀 부족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. 보편 타당한 진리 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는 지금 모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. 코끝은 나름 괜찮다고 그러셨어요. 자,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. 자가 조직, 자가 늑연골로만 다 이루어진 코끝이라고 하면요, 당연히 괜찮은 거예요. 근데 밸런스가 안 맞거나 해서 모양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. 어느 정도인지 굴곡이 어떻게 심하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, 하지만 주된 질문의 내용은 코끝은 나름대로 괜찮은데 콧대만 다시 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질문이 메인 질문이에요. 저는 당연히 콧대만 교정을 하거나 개선을 하는 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단 다시 자가 늑연골을 쓸 거냐인데 첫 번째 연골을 뗐던 부위를 다시 열어서 뗐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고. 근데 모양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좀 깨끗한 연골을 떼는 게 좋겠죠. 그렇기 때문에 뗀 자리를 또 떼는 가장 큰 이유는 흉을 하나 더 만들기가 싫다라는 건데, 내주는 것과 얻는 거에 수지타산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좀 깨끗한 연골을 떼는 거를 선택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만약에 다른 병에서 하시겠다라고 하면요, 코끝에 들어간 조직이 100% 늑연골인지 여부는 한번 확인하고 오시면 저는 콧대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자가 늑연골이
조골이 감염이 됐다는 거는 솔직히 흔한 일은 아니에요. 내과적인 다른 질환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비중을 둬야 되는 게 그쪽에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건데, 제가 볼 땐 제일 큰 거는요, 수술하면서 혈종 문제가 좀 있었다라든지 뭐 이런 확률이 제일 높은데, 제가 전후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. 여하간에 코끝이 마음에 드는데 콧대만 문제라고 하면은 당연히 콧대만 교정하는 거가 당연하고요.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시고 자가 뇌경골 다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거를 좀 천천히 시간을 갖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미소성형외과 조기란 원장이었습니다.